임차인 정모 씨는 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죠. 2019년 11월 22일자 가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일, 즉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1년 6월 11일이니까 그 이전에 배당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틀 후에 2021년 6월 4일이죠. 배당요구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5억 6천만 원 이 임차 보증금액은 낙찰자는요, 입찰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그 이후에 배당을 철회한 경매 사건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하는 6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냥 빌라트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1번 용도 보시니까 아파트에서 1차 최저 가격이 9억 4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사건의 이제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경매 투자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니까 임차인 A라는 분이 제일 먼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거든요. 보증금액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그 뒤에 가압류가 이제 2건이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아마 B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그 이후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강제 경매 신청이 되니까 이 A라는 분이 말이죠. 이분이죠.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갑자기 난 배당 안 받을 거야. 그래서 배당 철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 사건에 있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6월 11일입니다. 어쨌든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죠. 이때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이때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한 사실 자체를 난 배당 안 받을 거예요. 배당 철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D라는 분과 또 E라는 분이 각각 또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본 사건에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가 하나, 둘,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8월 17일입니다. 3차 매각기일 날 갑이라는 분이 6억 3천만 원에 이 물건 단독으로 낙찰 받으셨거든요. 근데 6억 3천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 받으셨는데 이 A라는 분이 이 B 가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배당 신청했다가 배당을 안 받아, 배당 철회했다 이거죠. 배당 안 받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5억 6천만 원은요, 낙찰자 이 갑이라는 분이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분은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 11억 9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11억 9천만 원이 되는데 본 사건에 있어서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또 넘겨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입니다. 우리는요,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 참여하신다 이랬을 적에는요,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이러했을 경우는 나름대로 한 단계별로 분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확인하자 이거죠. 있나? 보니까 없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대요. 그럼 어떡한다? 없으니까 그냥 안전하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린 그 다음 단계로서 경매인들은 뭘 체크해야 된다더라 보시니까 과연 그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는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해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제출 안 했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만약에 한 10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10억.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신청 안 해버렸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면요. 이 10억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경매인들이라면 이거 극히 기본입니다. 기본 ABC란 말이죠. 그죠? 일단 그래 보시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안 하니까 이때는 임차인을 낙찰자 인수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리하였을 때 다음 단계로 우리 경매인들은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다가 무슨 대바람이 불었는지 배당 철회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배당 요구 자체를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당 요구 철회 신청을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철회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하면 이것도 이제 어쨌든 안전하죠. 왜냐면은 배당 요구 철회를 안 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전입 신고하고 자 보시니까 전입 신고도 제일 먼저 돼 있고 확정일자도 제일 먼저 받았다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더라. 그럼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니까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전입 신고되어 있으면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철회를 안 했다 이거죠. 안 했는데 이분의 전세금이 얼마다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이분은 1등으로 5억 다 받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넉넉하다면은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였구나. 그런데 보니까 내가 얼마 쓰게 되면 이분은 자기 만약에 내가 한 6억 정도 썼다 그러면은 이분은 5억 다 받아가니까 그럼 낙찰자는 인수하는 게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번엔 보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철회 신청을 해버렸어요. 이리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더라 밑에 제가 뻘겋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임차인 보증금 100% 인수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배당 요구에 대한 철회 신청을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들어가서 낭패를 보시는 경매인들이 제법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계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있다. 있으면은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나 안 했나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배당 요구 자체를 철회 신청을 하였는지 언제까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은 크게 어떤 실수할 일이 없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만약에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요. 법원에서 작성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어떤가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요. 문건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 그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낙찰자 인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전입신고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더라. 이래했을 적에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하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본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본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맨 먼저 뭘 확인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보니까 이 최선순위 설정일자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입 날짜죠. 전입 날짜가 2017년 11월 6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19년 11월 22일 날 감류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입신고가 언제냐? 2017년 11월 6일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였는가? 위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 날짜 나와 있죠. 2021년 6월 11일까지 어쨌든 이 당해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은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어쨌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네. 그럼 그 다음 단계 뭐지?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는지,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 보시니까 또 이제 임차인 정모 씨가 2021년 6월 2일자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셨죠. 근데 본 사건에 있어서 배당요구 동기일은 2021년 6월 11일이니까 6월 11일 이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배당요구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보니까 2021년 6월 4일입니다. 이틀 후에 배당요구 신청 철회서를 제출해 버렸습니다.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놨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1년 6월 11일인데 어쨌든 그 전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든지 배당요구 신청했던 것을 철회를 하든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요구 신청했다, 배당요구를 안 받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6천만 원이죠. 이 5억 6천만 원 낙찰자 100%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100% 다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을 확대해 드릴게요. 자, 해서요.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니까 2021년 6월 2일자 우리 조금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임차인 정모 씨 하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한 이틀 후에 2021년 6월 4일이죠. 임차인 정모 씨 해가지고요. 배당요구 뭡니까? 철회 신청서를 제출해 버렸어요. 배당요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자기 전세금 5억 6천만 원은 낙찰자에 내가 인수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경매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 사건의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니까. 물건 소재지는요. 이것도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섭초구 반포동에 소재하는 반포 세레노 아파트 6층, 전체 청소 6층입니다. 6층 중에서 이제 602호에 해당이 되는데 말이지요. 여기 보시면은, 또 제가, 보시면은, 길 현황란을 보시니까, 1차 유찰이고 2차도 유찰이거든요. 유찰되고 나서 그 다음에 3차 매각기일이지요. 2022년 8월 17일 날 해서 정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6억 3,033만 3천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물을 촬영하는 날 기준해 가지고 아직 매각 결정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6억 3천만 원의 낙찰 받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니까 6억 3천만 원의 낙찰 받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6억 3천만 원의 낙찰 받았다 하더라.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더라. 5억 6천만 원인데 이분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가 배당을 철회를 하였다 하더라. 그럼 5억 6천만 원 플러스 되면 얼마입니까? 11억 9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 근데 본 사건의 1차 감정 가격이 9억 4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전경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등기부등본상에 아파트로 나와 있어요. 이렇듯이 아파트로 나와 있는데 현황을 보게 되면 어떤 빌라터 같은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최근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실제 거래된 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없어요. 본건의 전용 면적이 84.4제곱미터지 않습니까?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거래되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1차 유찰이고 2차도 유찰이고 3차 기일날 6억 3천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미뤄봐 가지고 아마도 9억 4천만 원 이것은 아마 실질적인 가격을 반영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어쨌든 이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 가지고 입찰 금액을 결정하심에 있어 가지고는 인수하는 금액 포함해서 어쨌든 본건이 오늘 내가 입찰한다면요. 오늘
이 물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 체결할 적에 얼마면 내가 사인할 수가 있는가, 사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조사 분석하시는 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원 경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법원 경매 몇 가지만 우리가 체크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분이 전입이 2017년 11월 6일이고 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1월 22일 날 가압류입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분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 정보지를 보시니까 배당 없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했다가 배당 안 했어. 철회를 했어요. 이거 또 보시니까 또 나와 있죠. 2021년 6월 2일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증금액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였으나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2021년 이틀 후죠, 그죠? 6월 4일 날 배당 요구 신청 철회서를 제출함. 요 내용은 뭐다? 우리 조금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법원 문건 접수 내역상에도 표시되어 있었단 말이죠. 또 나가서 경매 정보지상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약간의 어떤 주의력만 기울이시게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 보증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네. 근데 이 사람 배당 철회했네. 그럼 5억 6천만 원 낙찰자 내가 인수해야겠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예비에 보시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 나와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6월 11일입니다. 어쨌든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던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나는 배당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5억 6천만 원 전액 네, 다 받을 거예요. 이렇듯이 배당 요구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요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또 봐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또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임차인의 배당 요구 철회로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된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또 밑에 또 나와 있죠. 2021년 6월 4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였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다 표시를 위험 신호는 여기저기 다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제가 목격을 하니까 저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위치도를 잠깐 보실게요. 위치도를 보시게 되면 주변에 보니까 지하철역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니까 여기 잠원역, 신사역, 논현역, 반포, 학동, 언주, 신논현, 사평역 지하철 많죠? 주변에 완전히 지하철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본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부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본건 여기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건 전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6층짜리 아파트인데 그냥 고급 빌라트이지 않겠느냐. 602호니까 맨 꼭대기층에 이쪽에 이제 접해 있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더라. 근데 그 임차인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당 신청했던 사실 자체를 다시 철회 신청을 하였다. 이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확인을 하신 이후에 최종적인 입찰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